담배라는 중독 물질은 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중독 물질 중에 중독성이 센 걸로 쳤을 때 3위예요. 1위가 헤로인, 2위가 코카인, 3위가 담배입니다. 알코올, 대마초, 필로폰 다 밑에요. 6위, 8위, 10위. 대마초는 11위예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게 뇌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돼 있어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네. 대뇌 피질이 얇아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 얇아진 대뇌 피질이 그러면 담배를 끊으면 다시 좋아지느냐 연구를 해봤어요. 회복되는데 25년이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님을 만나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과 인터뷰 나누기에 앞서서 교수님의 양력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교수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보니까 그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보호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라고 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네. 외래치료 명령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이 이제 질환의 증상 때문에 범죄 행동을 하는 경우 이제 판사가 네. 이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는 처벌보다는 결국 이제 교정 행정이라는 게 재범을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병원에 의뢰를 했을 때 제가 네. 열심히 봤고요. 또 이제 그 협의체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네. 했던 부분을 아마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양력을 좀 보면은 지금 현재 대한금연학회 이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재무이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고시위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 알코올 및 중독연구학회 이사, 또 미국 임상정신약물학회 신진연구자상, 그리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앙정신의학 논문상 등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래서 제가 또 교수님 질문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은 교수님 조금 넓은 범위의 질문이긴 한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는 정신과 의사가 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지 네. 좀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과대학생 시절에 네. 정신과 교수님께서 이런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의학, 그중에 특히 정신의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예술적인 측면까지 다 포함한다. 사이언스와 아트가 합쳐진 게 결국은 의학인데 그중에 정신의학이 가장 그런 면이 두드러진다라는 면에서 좀 매력을 느꼈었고요. 네. 학생 시절에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선배 정신과 의사님이 쓴 책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환자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정신과 의사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요. 네. 그런 매력적인 일을 평생 직업으로 가지면 좋겠다 해서 네.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들어도 너무 매력적인데.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중독을 전문으로 또 많은 연구를 하시고 환자를 보고 계신데 이렇게 중독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어렸을 때 뭐에 되게 잘 빠졌어요. 오락실에도 뭐 빠져가지고 네. 막 그 학교도 늦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 게임에 빠졌던 적도 있고요. 네네. 뭐 하나를 좋아하면 너무 지나치게 빠져드는 제 자신의 어떤 중독에 취약한 성향? 네. 이런 게 왜 있을까? 되게 이제 의사가 되고 또 과를 선택할 때 많은 그 무의식적인 부분이 이제 역할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은 되게 이제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가 있어요.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역시 좀 어린 시절 그런 성향이 네. 좀 이해하고 싶고 네.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생긴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레지던트 시절에 아마 제가 2년 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 환자를 주치의를 맡았는데 그분이 입원을 해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할 땐 정말 그분이 이제 오너 셰프, 요즘 말로 하면 오너 셰프, 당시로 이제 중국집을 직접 요리하시면서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음주 문제 때문에 뭐
일도 잘 안 되고 가족과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형제 자매가 다 떠나고 이렇게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입원하셨는데 네.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퇴원하시면서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쓰고 가셨어요. 한 5페이지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거를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 오히려 환자분한테 제가 감동을 받았죠. 아, 그래서 중독 치료라는 게 이게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할 수 있구나. 그런 매력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분이 퇴원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만취 상태로 응급실에 오셔서 네. 제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렇게 원망하셨던 경험을 하면서 제가 또, 아,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구나. 무엇이 이 환자를 이렇게 중독 문제에서 해결이 어렵게 만드는가, 자꾸 재발을 하는가 궁금했어요. 네. 또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그런 마음 때문에 예, 중독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 네.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정말로 중독에 심하게 빠지신 환자들이 나아지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정말 보람을 느끼고요. 본인도 고마워하고 가족들도 새 삶을 찾았다 그러시고요.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예, 정말 뿌듯하죠. 그럴 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순간만큼은 예, 정말 기분이 좋아져서 네.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 다 잊어버리게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교수님 또 그 대한금연학회 이사님으로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금연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비흡연자인데 한 번도 흡연한 적 네네 네. 근데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남자 흡연율이 거의 80%, 맞아요. 60%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절을 20대, 30대를 살았기 때문에 네. 사실 비흡연자로서 흡연 환경 때문에 너무 사실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없애고 싶은 좀 마음도 있고요. 아. 예, 금연을 다 함으로써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정신과 환자들이 흡연율이 굉장히 높으세요. 사실 일반 인구에 비해서 훨씬 높거든요. 질환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뭐 우리나라 흡연율이 뭐 21%, 22% 정도 되는데 전체 흡연율이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 흡연율이 되고요. 우울증도 50% 정도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받으러 오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이 흡연 문제가 심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금연에 대해서 아무도 권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금연을 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금연을 돕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되고 가지게 됐고 흡연 자체가 또 이제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연을 함으로써 기존에 갖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도 좀 네. 좋아지게 할 수 있고 네. 예를 들면 약도 덜 먹어도 되거든요. 금연을 하면 네. 네. 흡연을 할 때는 이제 간 대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먹은 약이 빨리 대사돼서 배설돼 버려요. 네. 근데 담배를 끊으면 그 약이 오래 머물러서 약효를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3알 먹을 거를 담배를 끊으면 2알만 먹어도 2알만 돼요. 먹어. 예,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는 네, 금연 치료도 반드시 네. 정신질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꼭 권해드리는 게 네. 예,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 것 같기도 해요. 이 금연 치료를 네. 정신과에서? 예, 이런 네. 생각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금연 치료를 정신과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담배라는 중독 물질은 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중독 물질 중에 중독성이 센 걸로 쳤을 때 3위예요. 아, 3위인가요? 네. 1위가 헤로인, 2위가 코카인, 3위가 담배입니다. 알코올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 네. 뭐 대마초, 네. 뭐 필로폰은 네. 다 밑에요. 6위, 8위, 10위. 대마초는 11위예요. 10위 안에 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 사람이랑 뭐 사귀지도 마라, 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네. 그만큼 끊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3위가 되는 네, 그래서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결국 이제 뇌의 만성적인 재발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다뤄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또 심리적인 요인, 또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작용 기전, 또 약의 부작용 이런 걸 잘 다뤄줄 수 있는 의사 중에 하나가 네. 정신과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금연치료 이제 가정의과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네.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신데 네. 예, 정신과 의사도 네, 금연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흡연율이 높은 정신질환자에게는 예, 정신과 의사가 쓰고 있는 약과의 이제 관련성, 금단 증상 이런 걸 다뤄주기 위해서는 네. 정신과 의사가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담배의 금단 증상 중에 하나가 네.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면 불안해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초조해져요. 네. 짜증이 많아져요. 네,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다뤄줄 수 있으려면 그것도 이제 사실 정신 증상, 행동 증상이거든요. 네, 정신과 의사가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 치료랑 더불어서 네네. 잘 조율을 또 해줄 수 맞습니다. 있다는 예,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교수님, 그러면 약간 이 중독 금연 얘기는 살짝 뒤로 밀어놓고 제가 교수님들한테 늘 여쭤보는 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네. 여쭤봐요. 예. 그래서 혹시 교수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운동을 워낙 좋아합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꿈이 네. 야구 선수였어요. 네, 중학교 때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와. 너무너무 좋아하고 빠져 있었어요. 근데 막, 키도 크셔가지고 교수님이 체형도 야구 선수 해도 충분히 되실 것 같은 잘하진 체형인데. 못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그라운드에 있는 시간만큼 아무런 걱정과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려요. 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스트레스 해소에 네.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자 주로 어떤 걸? 네, 뭐 내야수를 하고 있고요. 네. 네, 타자는 뭐 하위 타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운동을 또 야구를 하시는구나. 네, 네,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신 지도 벌써 얼마나 되신 건가요? 24년, 2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그 24, 25년 동안 쭉 환자를 보면서 또 이렇게 좀 만들어진 진료 철학 같은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전공의들한테 교육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요. 발이 부지런한 의사가 되자. 네, 머리가 좋은 의사보다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의사는 발이 부지런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빨리 다가가서 특히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 입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환자가 힘들어하거나 증상이 있거나 필요한 검사에 대한 설명이나 결과를 말씀드릴 때 늘 환자 곁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가 좋고 많은 걸 아는 것보다도 네. 환자가 필요할 때 그 옆에 빨리 달려가서 옆에 있을 수 있는 의사가 전 제일 좋은 의사라고 생각해요. 예. 예. 생각지 못했던 네. 말씀이신데. 예. 그리고 이제 외래 진료는 이제 조금 뭐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데 네. 되게 이제 화가 나서 오시는 분, 짜증이 나서 오시는 분, 우울해서 오시는 분,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네. 들어올 때 얼굴이 찌푸려서 들어가셨던 분이 네. 진료 후에 나가실 때는 웃으면서 나가게 하자. 그게 또 저의 외래 진료할 때 가장 중요한 진료 철학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제가 또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네, 환자들께서도 굉장히 또 만족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용을 약간 끊고, 이제는 교수님께 오늘의 핵심 내용인 금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거는 알기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담배를 왜 끊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배라는 거는 이제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각종 질환의 제 1번 위험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각종 폐 질환, 또 뭐 심혈관 질환, 또 뭐 뇌 혈관 질환에다가 이제 각종 암의 위험 인자 요소로서 늘 등장하는 게 흡연인데요. 그렇죠. 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게 뇌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대뇌 피질이 얇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뇌 피질이라는 것은 우리 뇌의 겉에 쪽, 껍질 쪽을 말하는 건데 그 껍질 쪽이 결국은 과일 얘기하면 껍질은 벗겨내고 버리잖아요.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뇌는 겉에가 중요합니다. 안쪽 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숨 쉬고 뭐 심장 뛰게 하고 뭐 감정을 느끼고 뭐 이런 기능을 많이 먹고 자고 이런 기능을 맡고 있다면 고위 중추 기능으로 갈수록 뇌의 껍질 쪽으로 가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이유는 대뇌 피질이 인간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각종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위가 대뇌 피질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대뇌 피질이 다 얇아져요, 누구나.
특히 치매 환자들은 대뇌 피질이 확 얇아지기 때문에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흡연을 하시면 뇌가 빨리 노화된다는 얘기죠. 대뇌 피질이 얇아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신체 건강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뇌 건강, 정신 기능, 인지 기능에도 안 좋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네네. 이 얇아진 대뇌 피질이 그러면 담배를 끊으면 다시 좋아지느냐 연구를 해봤어요. 네. 회복되는데 25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계속 피우는 것보단 중간에라도 끊어서 덜 얇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안 피우시는 분들은 절대 앞으로 피우시면 안 되고 네. 피우셨던 분도 뭐 오늘 끊으나 다음 달에 끊으나 내년에 끊으나 뭐 비슷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갈수록 뇌는 얇아지고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저도 처음 한 사실인데요, 네, 교수님. 네, 보통 네. 심장 문제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뇌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되게 치명적인데 네. 또 교수님이 아까 살짝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조현병 환자의 한 80%, 우울증 환자의 한 50%가 흡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흡연이 정신 건강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네.